여러분,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는데 왜 혈압은 그대로이고 뱃살은 도통 빠지지 않을까요? 저도 오랫동안 그 이유를 몰라 헤맸습니다. 하루 걸음수를 늘려보기도 하고 저염식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물도 일부러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는 순간부터 허리가 뻣뻣하고 밤새 잤는데도 입안이 바짝 말라있고 가볍게 먹었는데도 속은 늘 더부룩하고 식사량을 줄여도 뱃살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보내는 신호 하나가 모든 의문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났는데 유난히 몸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운이 빠져나간 것처럼 힘이 없었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을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내 몸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 몸의 흐름을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그저 흘러나가기만 하고 머무르지 못하는 상태, 즉 수분 유지 능력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아주 간단한 변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단순히 소금물만 마신 것이 아닙니다. 소금물에 딱 한 가지를 더 넣어 마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붓기가 빠지고 예전처럼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혈당 숫자도 흔들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몇 년 동안 꿈쩍도 않던 뱃살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열쇠는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라는 것을. 물을 마시는 것도 소금을 넣는 것도 거기에 무엇을 얼마나 더해 주느냐도 모두 정확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신하게 된 소금물과 소금물에 넣으면 좋은 식품에 대한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물만 마셔서는 해결되지 않는지, 소금물에 이것 하나를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혈당, 혈압, 뱃살, 피로가 왜 동시에 좋아지는지, 집에 있는 재료로 어떤 조합을 만들어 마시면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조합은 절대 피해야 하는지, 아침에 마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걸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혈압이 있으면 먹어도 되는지, 당뇨가 있을 때는 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을 먹는 사람도 가능한지에 대한 답도 오늘 마지막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클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도, 피곤할 때도, 속이 답답할 때도 물 부족인가 보다 하고 물만 더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물은 분명 많이 마시는데 입안은 계속 마르고 몸은 더 무거워지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끝이 이상하리만큼 건조하고 몸이 속부터 말라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물과 몸의 관계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몸속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전해질 균형이 흔들립니다.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물이 들어와도 그 물을 잡아둘 힘이 약해집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몸은 체액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물을 그대로 소변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즉, 물을 넣어도 몸이 이길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제가 느끼던 만성 갈증과 피로의 정체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보다 물이 몸 안에서 어떻게 흡수되고 유지되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야 아침 첫 물 한 잔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깨우는 시동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이 가졌던 고민입니다. 그럼 소금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소금은 고혈압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오래도록 그렇게 배웠습니다.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다.
그래서 한동안은 밥에도 소금을 거의 뿌리지 않았고 국도 싱겁게 먹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해졌습니다. 저염식을 하면 할수록 몸이 더 피곤해지고 어지럼이 잦아지고 가끔은 다리에 힘이 툭 풀리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의 직접 원인은 소금 자체가 아니라 혈관의 상태와 당 섭취, 스트레스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심장은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큰 압력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혈압 상승의 핵심 원리였습니다. 즉,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한 생활 습관과 몸의 전해질 균형 붕괴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놀라웠던 건 저염식으로 오래 살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피로, 무기력, 근육 경련이 더 심해지고 심한 경우 의식 저하까지 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 몸이 원한 건 소금을 많이 먹는 것도 소금을 아예 끊는 것도 아닌 내 몸이 스스로 균형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한 양이라는 것을요. 이 깨달음이 제가 아침 물 한 잔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바꾼 습관은 단순히 물을 마신다가 아니었습니다. 물에 아주 소량의 소금을 더해 체내 수분 유지 능력을 깨우는 방식이었고,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제 몸 곳곳에서 예상 못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조금 가벼워졌나 정도의 느낌이었지만 일주일, 한 달, 세 달 지나면서 이 변화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의 흐름이 바뀐 것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나타난 효과를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예전엔 아침 공복 혈당이 들쑥날쑥했고 조금만 스트레스가 있어도 20에서 30은 금방 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뒤로 혈당의 변동폭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큰 변화 없이 잔잔하게 유지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부족 상태에선 혈액이 끈적해지고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전달되는 통로가 막히고 결국 혈당은 계속 상승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소금물 덕분에 수분과 전해질이 안정되자 당과 인슐린이 세포로 가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제 혈당은 억지로 낮추지 않아도 흐름이 좋아져서 조용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뱃살이 줄기 시작했다. 뱃살은 정말 달고 살았습니다. 먹는 양을 줄여도 줄어들지 않고 운동을 해도 배 둘레는 꿈쩍 않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아침 소금물을 몇 달 이어가며 허리 둘레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었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는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신호를 못 받으니 당을 지방으로 돌려버리게 되고 그 지방이 가장 쉽게 쌓이는 곳이 배 주변입니다. 하지만 체내 수분 균형이 회복되자 인슐린이 제 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 저는 특별히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배에 쌓였던 지방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몸속 염증 반응이 줄기 시작했다. 저는 속이 예민한 편이라 가끔 원인 모르게 쓰릴 때가 있었고 피곤하면 관절도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이러한 잔잔한 염증들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혈액이 농축되어 혈류가 느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몸 구석구석에 염증 찌꺼기가 남아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금물은 밤새 농축된 혈액을 끌어올려 온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쌓였던 노폐물과 염증 찌꺼기들이 자연스럽게 씻기듯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인지 예전처럼 이유 없는 쓰림이나 묵직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넷째, 피부가 촉촉해졌고 잔주름이 완화되었다. 물을 많이 마셔도 왜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질까요? 그 이유도 역시 수분 유지 능력 때문입니다. 예전엔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오후만 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입가가 텄습니다. 그런데 아침 소금물을 꾸준히 마신 뒤로 피부가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겉에 바르는 수분이 아니라 세포 안에 머무는 수분이 늘어나니까 피부 표면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습니다.
5째, 변비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변비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유질 부족, 유산균 부족 등 여러 이유를 말하지만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원인은 수분 부족이었습니다. 물만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이 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배출돼 버립니다. 하지만 체내 수분 균형이 잡히면 장 안에서도 수분을 머금어 변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배변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소금물 덕분에 오래된 변비까지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침 소금물 습관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행동이 아니라 몸의 수분 운반 시스템 전체를 되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아무 소금이나 아무 양이나 넣고 마시면 안 되더군요. 저도 처음엔 그냥 한 꼬집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 몸이 불편해지는 날이 있어서 그때부터 방법을 정확히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 시행착오 끝에 정리한 핵심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침 공복, 미지근한 물 200ml에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희석하는 것. 저는 처음에 0.5g 안 되는 아주 소량의 소금을 넣었습니다. 혀끝에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였죠. 아침엔 몸이 말라있는 상태라 이 정도의 미세한 염분도 충분히 흡수되더군요. 만약 소금 맛이 뚜렷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과한 양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몸이 다시 배출하려고 해서 원래 목적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아침 한 잔을 마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물이 위장을 지나 소장으로 흡수되고 전해질과 함께 체내에 머물 준비를 하더군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소금물은 하루 종일 반복해서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아침 한 잔이면 충분했고 만약 몸이 매우 피곤하다 느껴지는 날만 점심 전에 한 번 더 마셨습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과하게 마시는 건 오히려 좋지 않았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다 보니 어떤 소금을 쓰느냐에 따라 몸이 반응하는 느낌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뉘더군요. 정제소금, 천일염, 암염. 먼저 정제소금은 나트륨만 남기고 모든 미네랄을 제거한 소금이라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진 못했습니다. 음식과는 맞추기 좋지만 소금물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네랄이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천일염을 선택했습니다. 가격도 부담없고 국산 제품들 중에 성분이 깨끗한 제품들이 많아 매일 사용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암염도 사용해 봤습니다. 히말라야, 핑크 솔트 같은 제품들이죠. 미네랄 성분은 풍부하지만 요오드가 거의 없다는 점은 단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평소 식생활과 가장 잘 어울리고 몸의 반응도 부드러웠던 천일염으로 정착했습니다. 굳이 비싼 제품을 살 필요는 없고 성분표에 아무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소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금물의 흡수력과 상쾌함을 조금 더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본 끝에 저에게 가장 잘 맞았던 2가지가 레몬과 사과 식초였습니다. 레몬은 한두 방울만 넣어도 아침에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레몬의 산미가 소화액 분비를 도와 아침 속쓰림이 줄었고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도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들어있어 몸이 축 처지는 날에 상쾌함을 한층 올려주었습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이 불안정할 때 특히 도움을 줬습니다. 식초 속 초산이 아침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장을 자극하지 않아서 부드러운 배변에도 도움이 되더군요. 다만 처음엔 아주 소량, 티스푼 3분의 1 정도만 넣었습니다. 식초 맛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위장이 놀랄 수 있더군요. 레몬과 식초 중 무엇을 넣을지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랐습니다. 몸이 무겁고 혈당이 들쭉거리는 날엔 식초, 입안이 텁텁하고 위가 답답한 날엔 레몬이 잘 맞았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주변 분들께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단연 이거였습니다. 고혈압 있는데 이거 마셔도 되나요? 저도 혈압 때문에 늘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 잘 압니다. 저 역시 처음엔 걱정됐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혈압이 있는 분도 소량으로 천천히 몸 반응을 확인하며 진행하면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소금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마신 건 짠맛조차 느껴지지 않는 미세한 농도였습니다. 이 정도는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고 오히려 저염식으로 인해 피곤하고 기운 없던 증상이 완화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약으로 겨우 조절되는 상태 혹은 혈압 변동이 큰 분들은 반드시 혈압계를 곁에 두고 7일간 몸의 변화를 직접 체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은 당뇨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며칠 동안 공복 혈당을 기록해 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소금물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침 혈당의 요동치는 폭이 줄어들어 몸이 더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분 균형이 잡히면 인슐린이 세포로 당을 넣어주는 과정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뇨가 심한 분들은 처음엔 아주 미세한 양으로 시작하고 혈당계를 통해 직접 변화를 비교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약 먹는 중인데 같이 마셔도 되나요? 였습니다. 저는 소금물을 마시고 약은 최소 20에서 30분 뒤에 따로 복용했습니다. 이 시간 간격이 있으면 약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더군요. 다만 위장약이나 이뇨제처럼 수분과 전해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처음 며칠간 체중 변화나 붓기를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빈속에 마셔도 되는지, 하루에 몇 잔까지 가능한지,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는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 공복 한 잔이면 충분했고 몸이 예민한 분도 크게 부담이 없었고 변화는 보통 5일에서 10일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침 소금물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도움되었던 것은 일주일간의 관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도 있고 저처럼 조금씩 조용하게 변화가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7가지를 일주일 동안 매일 기록했습니다. 1. 아침 기상 후 혈압. 2. 공복 혈당. 3. 얼굴 손발 부기. 4. 어지럼 정도. 5. 피로감. 6. 배변 상태. 7. 수분 섭취량. 이 7가지 항목을 기록하면 몸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록 중 평소보다 혈압이 10 이상 오르거나 부기가 심해지거나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날은 소금물 대신 그냥 물을 조금 더 마시고 하루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반대로 아침이 편안해지고 속이 가벼워지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오후 피로감이 줄어든다면 그건 몸이 균형을 되찾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였습니다. 일주일을 지나면서 저는 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저녁에 붓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침 혈당이 잔잔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며 몸이 이제 좀 살겠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습관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식단 프로그램도 아니고 값비싼 영양제도 아닌 아침에 단 한 잔, 그 단순한 변화 하나가 제 하루와 건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일주일만 시도해 보시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2가지는 여러분께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을 정성껏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